자, 저희가 앞서 휴머니튜드 케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리고 이러한 케어에 대해서 접근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 목표까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휴머니튜드 케어를 하는 데 있어서, 실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4가지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가지 기둥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기둥이 4가지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면 그게 집도 안정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기술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기술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기둥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4가지 원칙을 잘 지킨다면 이게 휴머니튜드 케어라고 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핵심적인 4가지 기술을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앞서 저희가 휴머니튜드 케어가 무엇인지를 살펴봤어요. 그쵸? 휴머니튜드 케어라고 하는 것은, 휴머니튜드라고 하는 것은 휴먼이라고 하는 인간에 대한 접근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인간을 대하는 태도로서 케어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휴먼과 애티튜드라고 하는 용어에 결합된 용어이고요. 이것은 인간이 최후까지 존엄을 받고 사람다움을 존중한 상태로 케어를 한다라는 의미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에 4가지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돌봄하는 데 있어서 관계적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과 돌봄을 받는 사람이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도 해석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그런 관계, 그리고 적절한 케어의 레벨을 접근해야 된다라는 거죠. 모두가 똑같이 케어 받는 사람의 어떤 기준에 없이 똑같은 케어를 하는 게 아니라 케어를 받는 사람에게 적절한 레벨의 케어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하는 케어가 이 사람에게 이로운 케어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된다. 우리가 하는 케어 중에 강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케어는 오히려 대상자들의 어떤 신체적인 기능, 인지적인 기능, 그리고 치매 환자들의 경우에는 정신행동 증상들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는 해가 되는 케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해를 끼치지 않는 케어를 해야 되는 것이다. 이걸 다시 말하면 강제 케어를 제로화한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실제 사람은 어떻게 보면 사회학적으로, 행동학적으로 우리가 상호작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과의 교류라는 게 케어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케어를 제공하는 사람을 환자로 보기보다는 사람으로 보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 상호작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케어하는 현장에서도 그런 관계로 접근을 해야 한다라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치매 환자의 가족, 간병인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포괄적인 돌봄 방법론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제시한 논문이 있는데요. 이 논문에서 보면 가족, 간병인을 대상으로 우리가 배우고 있는 휴머니튜드 케어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가족 간병인들한테 휴머니튜드 케어라고 하는 것에서 필요한 기술들을 훈련을 시킨 거죠. 그랬을 때 이 가족 간병인들이 치매 환자를 케어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변화들이 있었는지를 비교했는데, 그 변화에 대한 부분이 부담에 대한 변화였어요. 부담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치매 환자를 돌보는 동안 얼마나 힘든지, 그게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거죠. 그랬더니 이 교육을 받은 가족 간병인들이 이러한 부담이 감소했다라는 결과가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일본어판 부담 면접 척도라고 해서 BI는 버든 인터뷰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보호자들에게 이 환자를 돌보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부담을 받는지, 스트레스를 받는지를 설문 내용을 기반으로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문항에 대한 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부담 정도를 파악하는 도구예요. 근데 이 도구를 갖고 이 사람들에게 교육하기 전하고 후에 결과를 비교해 봤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 총 점수가 이러한 그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교육 후에 이제 감소하는 효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평가하고 나서, 그러니까 교육을 하고 나서 바로 변화된 결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1개월 후, 3개월 후에도 그 변화가 유지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제 가족 간병인들의 특성들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연령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 172명 중에 연령은 지금 65세 미만이 더 많은 비율이었고요. 성별적으로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은 비율이었고, 그리고 관계적으로 봤을 때 보호자들이 자녀인 경우가 더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차이에 따라서도 유지가 되는지를 봤더니 대부분 이 버든 인터뷰에 대한 점수가 감소한 것이 유지가 되더라. 그리고 오히려 1개월, 3개월 됐을 때 더 감소하더라 라는 건데요. 이거는 아무래도 그 휴머니투드 케어를 실천하면서 환자의 케어에 대한 부담이 감소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효과적이다 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연구 결과에서 파악했고요. 그리고 실제 이 교육을 받고 나서 부담이 감소했다라는 게 어떤 거에 영향일까 생각해 봤을 때 그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게 환자가 가지고 있는 정신행동 증상들이 감소한 것이 영향을 줬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이 가족 간병인들을 대상으로 휴머니투드 케어를 교육을 했을 때 가족들이 어떤 버든 감소가 됐다라는 것들을 얘기했잖아요. 부담이 감소했다. 근데 또 비교했던 게 뭐냐면 환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BPSD 정신행동 증상들이 감소했다라는 결과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 정신행동 증상을 검사하는 Behave AD라고 하는 알츠하이머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동 정신적인 증상들을 평가하는 도구인데, 이걸 했을 때 환자들이 정말 그런 부분들이 감소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건 환자의 이런 BPSD 행동 정신 증상의 감소가 있었고, 이 감소로 인해서 가족이 느끼는 부담도 감소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서로 이러한 연결고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은 돼요. 근데 각각을 봐도 휴머니투드 케어의 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가족과 환자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들을 보고한 연구 결과들을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휴머니투드를 어떻게 실천하는 것인지 좀 궁금하실 거고, 제가 앞서 개요에서 4가지 요소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4가지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방과 관계를 맺기 위한 구체적인 기법으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4가지가 뭐냐면 보는 것, 만지는 것, 말하는 것, 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호작용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치매 어르신과 케어를 제공하는 사람이 상호작용을 할 때 이 기술을 써라 라는 거죠. 그래서 어르신과 접근을 할 때, 상호작용할 때는 정면에서 가까이 오랫동안 보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대상자에게 부드럽게 접근하고 접촉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대상자가 거부하지 않고 예민하지 않는 신체적인 접촉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 말하기는 우리가 어떤 보는 눈빛, 그 다음 만지는 터치, 거기에 말을 또 동일하게 부드럽고 나지막하게, 그리고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말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르신들에게 움직일 수 있는 기회, 설 수 있는 기회, 걸을 수 있는 기회, 이런 체지각 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신체적 움직임에 대한 기회를 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케어를 하다 보면 이러한 것들 당연히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어르신과 눈을 맞추고 얘기하는 시간은 얼마나 될지, 그리고 어르신에게 따뜻하게 터치하는 건 내가 얼마나 자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르신들에게 내가 설명할 때 이 사람에게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이 사람이 편하게 느낄 수 있는 목소리로 얘기를 하는지, 또는 이 사람에게 움직임을 제한하지 않고 필요하다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서고 이런 기회들을 주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르신과 상호작용을 할 때, 상호적인 관계를 형성할 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하나 저희가 기술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휴머니투드를 할 때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르신들을 만나거나 케어를 제공받는 사람들과 만났을 때 반드시 그 사람에게 전해줘야 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당신에게 좋은 케어를 제공하고자 왔고, 그리고 나는 당신의 의사를 존중해서 케어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전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언어적인 표현으로 말로도 할 수 있고 눈빛으로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는 언어적인 것, 비언어적인 것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이러한 행동과 말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휴머니투드 케어에 대한 접근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휴머니투드를 위한 4가지 기본 기둥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유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케어를 제공하면 대상자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아이를 키울 때, 케어하고 성장시킬 때 그러한 과정들 다 하셨거든요. 아이를 계속 시선을 통해서 상호작용했었고, 그리고 아이와 대화를 시도하고, 아이와 이렇게 접촉하고, 그리고 아이의 어떤 움직임이나 그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신체에 대한 움직임을 통해서 인식하고, 그러면서 서고, 걷고, 이러한 것들이 발달해 온 것처럼 어르신들, 치매 어르신들도 이러한 것을 통해서 성장하는 과정을 계속 지속적으로 지지해야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휴머니투드 케어의 현장 적용에 대한 영상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국내 최초로 휴머니투드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인천시 2곳의 시립요양병원 6명의 간호사들이 그 주인공이죠. 치매 노인을 환자가 아닌 인간으로 대하는 새로운 치매 케어법, 휴머니투드. 교육 첫날, 환자에게 다가가는 법부터 다시 배웁니다. Knocking is to catch attention. 병실에 있는 환자를 만날 때도 반드시 노크를 해야 합니다. Fri스금. Fri스금. 지금. 안녕하세요. 네, 지금 보시면 저 실제로 인천에서 이브 지네스트라고 하는 개발자가 와서 교육하는 화면인데요. 첫 번째 내용이 나오죠. 지금 이분의 자세와 접근하는 방법을 보시면 우리가 누군가의 집에 갈 때, 누군가의 공간에 들어갈 때 항상 배웠던 매너잖아요. 노크하고 그 사람이 들어오라고 신호를 하면 들어가는 거야 라고 항상 가르쳤어요. 근데 우리가 치매 어르신들을 케어할 때 보면 저희는 그러한 동의를 구하지 않고 들어가죠. 그럼 당연히 나는 이 사람한테 케어를 하러 왔는데 내가 그 사람의 공간에 들어가는 거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노크를 하고 그 사람이 신호를 줄 때 또는 어르신 제가 들어갑니다 라고 하고 좀 시간 여유를 두고 접근을 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환자라고 해서 간과했던 어떤 접근 방법들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접근하시는 분이 다가가면서 눈을 맞추죠. 그러니까 본인의 신체는 굉장히 불편한 자세일 수 있는데 이때 앉아있는 어르신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몸을 낮추어서 눈을 맞춥니다. 눈높이를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따뜻한 시선에 부드러운 목소리로 인사를 먼저 하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쪽 손은 이분에게 예민하지 않잖아요. 이쪽 팔은 어르신 안녕하세요 라고 하면서 팔 쪽을 접근하고 있죠. 이러면서 이분에게 한 3가지 접근을 한 번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3가지 접근이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부드럽게 보시는 것처럼 눈은 부드럽고 말도 부드러운데 뭐 강하게 세게 잡는다든지 그러면 이건 거부감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부드러운 터치를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여주고 있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또 볼게요. And she go very close. She start to touch. She only say positive words. You are very kind. I'm so happy to see you. And she start to caress. Preliminary is only to make a contact. Positive contact, you know? And it takes 30 to 40 seconds. 저희가 저희가 자, 그래서 지금 이브 지네스트가 긍정적인 접촉을 하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었죠. 그리고 어떤 사람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원칙들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볼 영상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다큐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치매 어르신들이 중에서도 이제
약간 접근을 할 때 케어에 대해서 무조건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 이제 이 대상자는 그렇게 거부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이 변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거예요. 한번 보실게요. 안 할게요. 지금 최수천 할아버지는 이 병원에서 가장 폭력적인 환자입니다. Go. 드디어 이브가 최수천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Take care of you. 네, 오늘 좀 돌보신다고 하셨거든요. So we are going on the chair. 예, It's time. 의자에 좀 앉으려고 하는데 It's time to go. Okay? On the rolling chair. So we take the rolling chair. 휠체어에 앉으시는게요. 뜻밖에도 이브에겐 공격적이지 않은 할아버지. Some things on the back. 할아버지는 3개월 전부터 전혀 걷지 못했습니다. Slowly, slowly. Come. Translate. 돌아오세요. 저랑 오세요. No. Come with me. 저랑 함께 움직여요. Slowly. 천천히. Okay? Slowly. Wow! Okay. 이브의 부축을 받아 일어선 할아버지. No. You walk so well. 그리고 한 발 한 발 함께 걸어보기 시작했습니다. He has a straight back. Wonderful. 오늘 기분이 아주 아까 눈물도 흘리셨던 것 같아, 그죠? 너무 좋으셔서 그랬어요? 오랜만에 걸으니까 기분이 어때요? 좋았어요? 지금도 물을 나르시네. 너무 좋았어요? 고마워. 계속 고맙다 그러시네. 가장 빠른 속도로 변화를 보인 건 최수천 할아버지. 네, 지금 이분이 걷자고 했더니 나 못 걸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정말 부축을 받고 걷고 나셔서 당일 이제 굉장히 감동을 받으신 거죠, 스스로가. 그런데 이제 이게 20일이 지났어요. 이런 휴머니티드 케어를 적용하고 20일이 지났을 때 그 전에 부축을 받아야지 겨우 자세를 취했던 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실게요. 습니다. 여기로? 한번 가보시죠. 휴머니튜드 도전 20일 만에 할아버지는 휠체어 없이 걸어서 화장실에 갔습니다. 저번에 오늘 일어나시라고 그러니까 저보고 기대요. 그더니 혼자 저기 밑에 자꾸 이렇게 오줌 좀 이렇게 할아버지 너무 좋아지셨어요. 좀 자신감이 생기는 게 그리고 한 달 만에 드디어 아무 도움 없이 스스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잘 찍으래. 멋있게 찍어라. 멋있게 찍어. 새끼들 보게. 여기 새끼들도 보여요. 와. 네, 그래서 앞에 보시면 이분이 앞서 보였던 막 안 한다고 막 이렇게 몸부림쳤던 그게 안 보이시죠? 네. 그래서 지금 걷는 것도 본인이 못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20일 지난 후에는 혼자서 이렇게 걷고 이런 것들도 보이시죠? 네. 그래서 실제 많은 변화가 보인 사례이기도 하고요. 그 접근법을 통해서 사실은 그 전에 맨날 안 한다고 이렇게 뭘 해주겠다고 하면 안 한다고 했던 거부했던 뭐 심한 말을 하거나 이랬던 분이 이제는 웃으면서 농담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감동도 하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케어를 제공하는 사람도 되게 부담이 감소했겠죠. 그래서 그러한 변화들을 보이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짤막하게 보여드리지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그 영상을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4가지 기둥에 대해서 계속 사용하는 걸 봤었는데요. 우선 보시는 것처럼 보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보는 것에는 긍정적으로 보는 것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휴머니티드 케어를 실천하시려면 긍정적으로 보는 게 좀 필요해요. 그래서 긍정적인 보기는 수평으로 눈높이를 맞춰서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평등한 관계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볼 때 정면의 위치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어르신들은 이 시야가 넓지 않아요. 그래서 정면으로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특히 뒤에서 접근하는 건 더더욱 안 됩니다. 정면에서 접근하시고요. 그리고 가까운 거리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좀 길게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보기를 하는 거고요. 실제 부정적인 보기는 수직으로 옆에서 먼 거리에서 사람과의 이 물리적인 거리가 굉장히 그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좀 먼 거리에서 보는 건 안 좋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짧게 보는 거, 그건 어떻게 보면 자신감이 부족한 부분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최악의 경우에는 아예 보지 않는, 있는 사람을 보지 않는 것, 이거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는 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 하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지기능 저하가 된 경우에는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이는 범위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케어를 하는 사람이 가까이 있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이 사람이 갑자기 말을 걸면 놀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가까이에서 접근을 해야지 이 대상자를 인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누가 다가오는구나 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고 나에게 뭔가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인식할 수 있는데 갑작스럽게 뭐 손이 움직이거나 내 몸을 움직이게 하면 놀라겠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러한 것에 대해서 놀라는 반응인 것이지 그게 어떠한 뭔가 거부하거나 그런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놀라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공격이 아니라 방어적인 행동이에요. 본인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을 지키기 위한 방어적인 행동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실천하는 방법은 시선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단순히 눈을 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간의 시선을 주고받는, 눈빛으로도 소통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선을 맞추기 위해서는 시야 속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가까이에서 상대의 시선을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보고 있다라는 인식이 됐을 때 뭔가 그 안에서 설명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이동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해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정면에서 볼 수 있게 하는 거, 그리고 만약에 어르신들이 이렇게 등이 많이 굽어 있잖아요. 그러면 아래쪽으로 시선이 가겠죠? 그러면 이제 등이 굽어 있으면 아래에서 올려보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르신이 걸어가는데 만약에 저희가 뒤에서 와요. 근데 뒤에서 부르거나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가서 정면에서 다가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말을 걸어서 들리게 하는 것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누가 나한테 말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말을 거는 건 잘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한 발짝 앞으로 가서 정면에서 다가오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접근 방법은 말하기인데요.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소통 방법은 뭐 언어적인 방법, 비언어적인 방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 후에 피드백이 있어요. 근데 환자들은 피드백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사람이 반응이 없네, 내가 말해봤자 소용없지 하고 의사소통을 단절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적절한 인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피드백이 없더라도 우리는 이 사람에게 어떤 피드백을 요구하기보다는 자기 피드백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상호작용, 말하는 것들을 계속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휴머니티드 케어에서는 자기 피드백 기법을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어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말하는 거죠. 이 어르신이 알아듣는지 아니면 내가 하는 말에 대답을 하지 않더라도 그렇더라도 이 사람에게 우리 애가 케어를 하는 상황을 실황 중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르신, 자, 지금부터 팔을 씻을 거예요. 제가 지금 손을 닦으려고 해요. 따뜻하신가요? 뭐 이렇게 계속 말을 하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어떤 케어받는 것에 대한 설명을 계속하고 이러한 것들이 계속 긍정적인 효과가 있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실황 중계하듯이 설명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뭔가 피드백을 주죠. 그죠? 그러면 그 피드백에 따라서 또 에너지가 생겨서 다시 말을 하고 이렇게 의사소통이 계속 연장되는 건데 어르신들은 어때요? 내가 메시지를 전달하더라도 어르신 저희 팔 씻을게요? 말이 없어요. 피드백이 없어요. 그러면 피드백이 없으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럴 때는 본인이 어떻게 해야 돼요? 셀프
네, 자동 피드백, 자기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의사소통이 없더라도 본인이 그렇죠, 시원하시죠, 이렇게 계속 하는 거죠. 그럼 피드백을 주면서, 그리고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왼쪽 팔을 씻어볼까요? 라고 하면서 왼쪽 팔도 부드럽게 하니까 어때요? 시원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신에 대한 케어를 제공하는 사람이 본인의 케어에 대한 실황 중계를 하면서 스스로가 그런 에너지를 만들어 가면 이 사이에 소통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피드백을 하시는 게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접촉하기입니다. 접촉하기도 긍정적인 접촉과 부정적인 접촉이 있겠죠. 네, 그래서 긍정적인 접촉은 이제 부드럽게, 넓게, 천천히 쓰다듬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거는 정서적으로 굉장히 온화하고 편안한 느낌을 줄 수 있고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부정적인 접촉의 경우에는 뭐 포악하게, 뭐 이런 것들 강하게 잡아당기는 거, 뭐 꼬집는 것까지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는 접촉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케어를 받는 사람에게 온화함을 전하는 기술에는 넓고 천천히 온화하게 접촉하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케어하는 동안 뭐 주사를 놓는다든지 아니면 기저귀를 갈아줄 때 어떤 접촉을 하는지 그런 사항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어르신에게 설명을 하고, 자, 기저귀를 갈 때도, 자, 어르신 이제 기저귀를 갈 거예요. 조금 엉덩이를 들어볼게요 하고 팍팍 돌리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엉덩이를 들리도록 한다든지, 그죠? 네, 그렇게 접촉하시는 게 필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넓고 천천히 온화하게 저희가 접촉을 하면서 케어를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러면 어느 정도가 온화한 접촉인가 생각해 보시면 붙잡는 스킨십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어르신들한테 이거 하러 가실까요? 하면서 손을 탁 낚아채죠. 근데 이 느낌은 어떤가요? 뭔가 붙잡혀서 끌려가는 느낌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딘가에 연행되는 것처럼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으로 인식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사진에 보면 뭐 경찰 잡혀간 느낌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것과 이것을 보시면, 네, 그래서 붙잡기보다는 아래에서 지지하는 접근이 더 좋다라는 거죠. 그 잡더라도 엄지손가락에 힘을 주어 사용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 그러니까 세게 잡지 말라는 거겠죠. 그럼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되냐라고 했을 때 5살 아이가 잡는 힘 정도만 잡아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하지 않게 잡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술은 서 있기예요. 서 있는다라는 거는 인간의 존엄의 바탕이다라는 것이고 죽음 직전까지도 존중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설 기회를 안 줘요. 왜냐하면 넘어질 수 있어요. 다칠 수 있어요. 하면서 제한을 하죠. 네, 그런데 이건 당연히 사람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반면에 어린 시절에는 아이들이 막 서거나 걷거나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잘 걸었어, 잘했어, 칭찬을 하죠. 그런 굉장히 긍정적인 지지 감정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다라는 거는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운동적인 기능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이죠. 그래서 서로 우리가 똑같이 서 있는 자세, 항상 내가 앉아 있고 누군가는 서 있는 이러한 관계가 아니라 똑같이 동등하게 서 있는 관계로서 나도 동등한 인간이구나 라는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걷는 거는 공간에 대한 인지를 배워요. 그래서 그냥 앉아서 또는 기어서 다니는 공간보다는 서서 바라보는 공간이 더 넓고 그리고 다각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인지 그리고 이동 능력을 획득하는 거, 그리고 내가 서고 걷는 것은 내 주도적으로, 내 능동적으로 뭔가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앉아서 기어서 가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서 가거나 걸어서 가는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 누군가의 관계에 있어서 자신을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식하는 경험도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서 있기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는 경험들을 지속적으로 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서는 거는 또 생리적으로도 굉장히 장점이 많아요. 골 관절계에 뼈에 하중을 주면서 골다공증,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과정이 될 수 있고요. 근골격계적으로는 근육을 사용하니까 근력 저하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는 것을 통해서 자세를 바꿈으로써 혈액순환 개선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선 자세를 통해서 가슴이 펴지면 호흡기계에 있어서 폐 용적이 커지는 효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생리적인 장점도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의료행위로 인한 와상생활을 예방하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대부분 이제 와상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침상에 계신 분들이 많지만 이때 이 와상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서 있는 경험들을 계속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도 적어도 하루에 20분 정도 서는 기회를 주시는 것을 추천하고 있고요. 그럼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르신이 서 있는 게 너무 짧은 시간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이제 케어 받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지금 뭐 한 40초 정도 서 있는 것을 할 수 있다면 이러한 시간을 유용하게 사용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잠깐 목욕을 할 때 선자세를 40초간 할 기회를 준다든지 아니면 휠체어를 탈 때 그 사이에 40초 정도는 서 있는 시간을 준다든지 그러니까 바로 휠체어를 태우는 게 아니라 어르신 잠깐 서 있을게요. 저희가 한 40초만 서 있을게요. 라고 해서 그러한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40초가 쌓이면 여러 번 반복되다 보면 20분이 넘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케어하는 동안 그분의 역량만큼의 서 있는 기회들을 계속 반복해 주시면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서 있기를 할 때 특히 뇌에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요. 막 몸을 들어 올린다든지 그런 것들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자신의 힘을 최대한 사용하게 유도하는 기회들을 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몸을 들어 올리게 되면 이 사람은 뭐냐면 몸을 들어 올린다라는 건 발바닥이 지면에 지탱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 체중에 대한 인식을 하는 게 발바닥에 몸의 체중의 압력이 닿아서 이 발바닥에 가해지는 압력 때문이거든요. 지면과.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들어 올리게 된다면 이 본인에 대한 체중이 인식이 제대로 안 돼요. 그러면 그때 본인의 체중에 대한 정보가 대뇌에 뇌에 잘못 전달이 돼서 뇌에 혼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환자가 스스로 본인에 대한 체중 그리고 본인의 자세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게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류가 생기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몸을 들어 올리는 것들은 하지 않고 충분히 바닥면에 체중이 인식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바닥이 정확하게 지지되도록 지면에 다 닿을 수 있도록 하는 과정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앞에 말씀드렸을 때 이분을 서게 한다라고 했을 때 설명도 이게 충분히 하셔야 돼요. 자, 어르신 반가워요. 이렇게 보고 접촉하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산책을 같이 갈까요? 라고 합니다. 이때 이제 서는 걸 하셔야겠죠. 산책이라는 게 이제 동기가 되잖아요. 이때 발바닥이 이렇게 지면에 닿아 있고 수직으로 되어 있을 때 서는 자세를 잘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본인의 신체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바닥을 지지한 다음에 악수하는 자세로 접근해서 잡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시면 여기 팔꿈치를 지지하는 접촉을 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앞쪽으로 체중이 이동하면 서는 자세가 돼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서는 자세를 유도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 자세에서 걷는 것도 연습을 할 수 있죠. 영상에서 어르신이 걷는 연습하는 거 보셨죠. 네, 이때 이 2명의 보호자가 같이 해야 되는 경우에는 양쪽에서 하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이 발이 무릎 사이가 벌어지지 않도록 지지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위로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앞쪽으로 자세를 취하다 보면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것이 스스로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때 이 도와주는 보호자들은 서로 마주한 상태로 걷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몸이 열리지 않게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리가 벌어지거나 그럼 이 지지하는 자세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리하지 않게 하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수행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 여러분들과 휴머니투드 케어에 대한 4가지 기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보다, 말하다, 만지다, 서다 라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 사이에 서로 일관성 있게 되어야 한다라는 거 강조해 드렸고요. 그리고 이러한 접근을 할 때 이 대상자가 이러한 접근 케어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를 하는 과정들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어르신 저희 이거 할 거예요 라고 충분히 설명하는 과정 안에서도 이러한 기술들이 이루어져야 하고 케어하는 동안에도 이러한 기술들을 이용해서 이 치매 어르신들을 환자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대하는 태도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과 살펴본 휴머니투드 케어에 대한 내용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치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대상자들도 많아지고 있잖아요. 이러한 대상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케어하는 현장에서 인간 중심 돌봄이 실천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